대전지방법원 2017년 판결. 자, 이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한 2017년이면 한 2년 정도 흐른 시점인데, 그 당시까지 이제 그 손해배상, 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판결이란 것은 그냥 실제 권리금하고 그러니까 그 신규임차인과 약속한 권리금하고 그 다음에 종료 당시의 권리금, 감정평가된 금액이죠. 그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냥 낮은 금액 그렇게 인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판결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그 여러 가지 공평의 원칙이라든지 서로 귀책 사유 따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계도 하고 이런 그 어떤 판단을 좀 하게 되는데, 그런 판단들이 더 가해져야 된다. 그냥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일반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더 가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2심에서, 이 대전지방법원 2심에서 상세하게 좀 설시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 판결은 일단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조금 원래 이게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약속한 권리금하고 감정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딱 정해놓고요.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도를 더 감안해서 금액을 더 낮췄던 그런 낮춘 케이스거든요. 근데 이건 뭐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낮출 만한 낮출 만한 그 이유 내지 공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. 근데 어떤 식으로 낮췄냐라고 좀 보시면 손해배상 일반론에서 소위 이제 차액설이라고 하거든요. 차액설. 그래서 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하고 그 위반 상태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액이라고 하는 그런 차액설을 동원해서 일부 이제 감액을 했고요. 그 다음에 공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이런 부분도 이제 함께 감안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사안을 쭉 보시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해가지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이게 약속한 돈이 1억이에요, 그죠?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은 6,300 정도가 나왔거든요. 그러면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요 돈 아닙니까? 6,300 정도인데 이 법원이 볼 때 6,300을 전부 인정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. 왜냐? 이 권리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유형, 무형, 그런 재산들을 감안하는 건데, 감정 6,300이 나오게 된 요소 중에서 그 유형재산 평가액이 한 2,1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. 그죠? 2,100만 원.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2,100만 원의 요소 중에서 이 떡방앗간을 했던 모양이에요. 임차인이. 방앗간을 했는데 그 영업을 그만두게 되면은 이런 떡 성형기 같은 거, 이런 것들은 그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동산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그 돈만큼은 좀 빼야 되지 않느냐. 이걸 같이 감정해서 2,1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,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빼서 계산하게 되면은 대략 한 270만 원 정도, 270만 원 정도가 손해배상 액수다. 이걸 다 빼게 되면. 그래서 유형재산 중에서는 270만 원 정도의 액수만 인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무형재산은 4,2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은 손해액은 한 4,400만 원 정도가 된다. 그러니까 원고 임대인의 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란 것은 법률적으로는 4,400만 원 정도가 된다.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. 자, 그렇게 이제 했고요. 그 다음 또 이제 손을 본 게 아까 공평의 원칙 이런 부분인데요.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이
지금 방앗간 해온 피구가 요 점포에서 한 27년간 정도를 해왔답니다. 떡집을. 그래서 오래 영업을 해왔고요. 그 다음에 또, 이 임대차 계약 종료가 이 법 시행 일로부터 3개월 뒤, 이 법 시행이 지금 2015년 5월이잖아요. 근데 2015년 6월 정도가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점포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, 이렇게 또 정하기도 했어요.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면 공평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한 50% 정도를 깎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아까 임대인의 규책 사유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란 것은 법률적으로 4,400만 원 정도인데, 거기서 공평의 원칙으로 50%를 손을 댔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,200만 원 정도 판단이 난 거죠. 그렇게 해서 나름 이제 합리적인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합리적인 어떤 뭐랄까요, 조율, 이런 부분을 가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요런 부분이 제가 느끼면은 대세가 된 것 같아요. 그 초반에는 권리금 만들어지고 나서,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뭐 두 금액 중에서 그냥 낮은 금액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반해서 법원이 조금 이게 뭔가 임대인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공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잣대를 대가지고 금액을 좀 더 깎는 그런 조율들이 꽤나 좀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. 그리고 아까 계약서상에서 뭐 점포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,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약에 많이 동원되잖아요. 계약에 많이 넣어지고 있는데,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. 권리금 회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상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권리금 회수 정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무효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권리금 회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점포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권리금 회수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냥 유효한 것으로,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직접 권리금 청구 못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한다거나, 그렇게 이제 조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,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. 그런데 법원은 지금 아까 공평의 원칙으로 이런 점 때문에 한 반 정도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오래 해왔다는 거, 임차인이 아주 오래 해왔고, 그 다음에 법 시행되자마자 이제 권리금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고, 게다가 또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뭐 임차인 스스로도 이렇게 인정을 했고, 이런 부분이 종합해서 녹아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